안녕하세요. 코니카 미노르타 공식 대리점 비스코의 심용훈 팀장입니다. 오늘은 색상 품질 관리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특히 L스타, A스타, B스타와 델타 E 값의 의미, 그리고 이를 통해 또 색상 차이를 어떻게 수치화하고 관리할 수 있는지를 알아볼 텐데요. 색상을 눈으로만 관리하고 계신다면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색상을 수치화해서 관리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장점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왜 색상 수치화가 중요할까요? 색상을 눈으로 관리하는 건 자 없이 설계 도면을 그리는 것과 같습니다. 눈대중으로 색을 관리하면 개인의 컨디션이라든지 조명 환경, 그리고 다양한 요인에 따라 판단 기준이 달라지는데요. 이걸 감성평가를 한다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그래서 기분에 따라서 색의 차이를 검사하게 되는 거죠. 이런 작은 오차들이 쌓이면 회사 차원에서는 결국 품질 문제나 비용 문제,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색상을 수치화하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마치 길이를 센티미터나 미터 단위로 측정하듯이 색상도 L스타, A스타, B스타라는 단위를 사용해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L스타, A스타, B스타란 무엇일까요? L스타, A스타, B스타는 색상을 나타내는 3차원 좌표계입니다. 그래서 L스타는 명도를 나타내는데 라이트니스의 약자고요. 값이 높을수록 밝고 낮을수록 어두운 색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A스타 값은 빨간색과 초록색의 축이에요. A스타 값은 빨간색 계열이고 플러스로 가면은 조금 더 빨간색 계열로 가는 거고, A스타 값이 마이너스 쪽으로 가면은 초록색 계열로 가는 거예요. 이게 A스타 값이 0에 가까울수록 채도가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탁해지는 거겠죠. 그리고 B스타 값은 노란색과 파란색의 축입니다. B스타 값이 플러스 쪽으로 가면은 노란색 방향으로 가는 거고, B스타 값이 마이너스 쪽으로 가면 파란색 계열이에요. 예를 들어 하얀색은 L스타 값이 높고 A와 B가 0에 가까운 수치를 나타낼 거고요. 검정색은 L스타 값이 낮고 마찬가지로 A와 B 값은 0에 가까울 거예요. 제가 임의로 색상을 두 색상을 비교해보는 예시를 들어드릴 건데요. 여기 1번 사과와 2번 사과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밑에 나온 L스타, A스타, B스타가 사과를 측정한 데이터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1번 사과를 기준, 그러니까 코니카 미노르타에서는 이걸 타겟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타겟으로 설정을 하고 2번 사과를 샘플로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타겟 대비 이 샘플이 차이가 델타 값으로 자동 계산이 되는데, 이때 델타의 경향만 보고도 우리는 두 시료의 차이를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측정 결과를 보시면은 델타 L이 플러스 4.03만큼 올라갔어요. 그러면은 타겟으로 잡았던 1번 사과보다 2번 사과가 4만큼이나 더 밝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델타 A스타 값을 보시면은 마이너스 3.05만큼 떨어졌죠. 그러니까 A 값이 떨어졌다는 거는 1번 사과보다 2번 사과가 덜 빨갛다는 거예요. 그 A스타 값이 플러스로 가면 붉은기가 더 강해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잘 기억을 하시면 되고, B스타 값을 보시면은 델타 B가 플러스 1.04만큼 올라갔어요. 그럼 B스타 값이 올라갔다는 거는 2번 사과가 타겟으로 잡았던 1번 사과보다 더 노랗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델타 E 값은 이 차이를 3차원 거리로 계산해서 나타내는데 델타 EAB라는 공식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델타 E를 구하는 공식은 이 해당 이미지를 보시면 이해가 빨라요. 1번 사과가 스탠다드라고 가정을 하고 2번 사과가 샘플이라고 가정을 하면 두 시료의 직선 거리를 구하는 건데, 삼각형의 빗변을 구하는 공식입니다. 그래서 델타 E가 크다는 건 두 시료 간의 좌표상 거리가 멀다는 거고, 색상의 차이가 그만큼 난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델타 E가 0에 가까울수록 두 색상 차이가 크지 않다고 보시면 돼요. 거리가 가까우면 색상 차이가 크지 않다. 그래서 이 델타 E를 가지고 품질 관리에 활용을 하기도 하는데, 지금 보시는 이 표처럼 허용치를 가져가시는 곳들이 있습니다. 이 해당 표는 일본에서 많이 사용하는 색상 품질의 델타 E 기준이고, 국내 업체에서도 이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 규격이나 뭐 그런 거는 아니고 통상적으로 이 정도 수치를 두고 사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시료에 따라서 또 업체들의 이제 스타일에 따라서 이 허용치는 서로 맞춰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델타 E가 0.4 이내예요. 그러면은 육안으로는 구분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수치인 거고, 0.4에서 0.6 사이다, 요거를 합격 기준으로 보겠다 하는 거는 보통 대기업에서 좀 타이트하게
관리하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델타 E가 예를 들어서 0.8 이내로 관리를 하겠다라는 거는 A라는 부품과 B라는 부품이 두 개가 이렇게 만나서 조립이 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둘의 차이는 붙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차이가 많이 나겠죠. 그래서 0.8 이내로 요거를 관리를 해야 눈으로 봤을 때 이게 티가 많이 안 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반적으로 1.5나 3.0 이거를 같은 색으로 분류하는 데들이 있는데, 식품 쪽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러프하게 보는 데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업계에 따라서 서로 조율을 통해서 맞춰가시면 될 것 같고, 3이 넘어가면 색상 차이가 좀 명확해서 클레임이 생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델타 E 값을 기준으로 하면 명확한 관리 기준을 세울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수치를 많이 사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델타 E를 어떻게 쉽게 측정할 수 있을까요? 신뢰할 수 있는 색차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코니카 미놀타 색차계는 L스타, A스타, B스타 값을 기반으로 델타 E를 계산하고 또 이를 통해 제품 품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데요. 특히 타겟, 아까 말씀드렸던 1번사가 같은 기준을 설정하고 샘플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쉽게 델타 E 값을 산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색상 수치화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오늘은 색상을 수치화하는 델타 E와 그 다음에 L스타, A스타, B스타에 대해 알아봤어요. 그래서 델타 E 값은 색상 차이를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고, 또 이걸 통해서 제품의 품질과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색상 품질 관리의 핵심은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측정 장비를 사용하는 것인데요. 코니카 미놀타 색차계는 델타 E를 쉽게 계산할 수 있고 더욱 정밀한 색상 관리를 실현할 수 있는 브랜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급형 색차계 라인인 색채 색차계라고 이제 불리는데, 코니카 미놀타에서는 조금 보급형 색차계를 색채 색차계라고 명명을 지어놨고, 좀 고정밀한 기기, 분광으로 측정할 수 있는 기기는 분광측색계라고 이름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다양한 제품군이 미놀타에는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제품에 대한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비스코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또 좋아요나 또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시고, 색상 품질 관리나 이런 것들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실제 어떻게 델타 E 값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영상도 한번 남겨보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